네, 토익 1대1 이번엔 14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14번 같은 경우에 파트 5 문제이고요.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지금 동사 자리가 빈칸으로 되어 있고요. Tom or Bill, Tom 또는 Bill이 will blank Florida. 자, 플로리다로 가겠죠. To make presentation. 발표하기 위해서 플로리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탐이나 빌은 발표를 하지가 않은 게 되겠죠. 그런데 능동태에 will fly to 어디로 간다니까 will fly 하면 안 되고 fly to까지 들어가서 어디로까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어가 fly 한다 라고 하는 거에서 문장은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서 어디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담 격언 중에 time flies, 시간이 빠르게 날아간다. like an arrow, 화살처럼 이런 문장이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많을 텐데 시간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화살처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치사가 빠지게 되면 틀린 구조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15번 같은 경우에 in general, 자 일반적인 경우에 it's a good idea. it은 당연히 가주어로 해석하지 않고요. to dress, 입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끝났죠. for 인터뷰라서 면접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복장을 지금 말할 때 A 같은 경우에 conservatively라고 하면은요 보수적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다 부사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conservatively라고 하면은 보수적으로, continuously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라고 해도 되고요. 연이어서라고 해석하셔도 되는데 의미상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의미상 맞는 단어를 찾을 때 알고 있는 단어를 먼저 기반으로 해서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C 같은 경우에 caustically라고 되어 있습니다. caustically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게 되면 뭐 신랄하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심하게 비판한다라는 그런 단어 있죠. confidentially 그러면 자신감 있게, 자신 있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터뷰의 복장으로는 옷을 어떻게 입는 게 좋습니까? 약간은 보수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장 스타일로 입는 게 좋습니다. 라고 보면은 무난한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같은 경우에 지금 A, B를 보게 되면 A에는 수동태에 들어온, B에는 완료형, 그리고 C에는 완료 수동태, 그리고 D에는 ing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 형태를 어떻게 고를 수 있는가? 여기 지금 the present remark 뒤에 that we might need higher text. 그러면 그 대통령의 언급이겠죠. 그리고 내년에 더 높은 세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언급입니다. 여기 부분이 주어가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동사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a great deal of interest, 뭐 큰 관심, 큰 흥미를 이끌어냈다, 도출해냈다. 우리가 들어오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리다의 뜻 말고도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다. 도출해내다라는 말이 어렵다면 어떤 결론 따위를 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많은 흥미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완료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료형 순태가 아니라 완료형 능동태가 돼서 has drawn a great deal of interest.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수식절, that 수식절 같은 경우에 빼놓고 앞에 있는 거를 주어 한 다음에 수식절이 있으니까 수식어절 다음에 이 부분이 동사절이라는 건 먼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동사의 형태를 결정 지으시면 됩니다. 1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심할 경우가 자동사, 타동사 구분이 좀 필요한 경우인데 went하고 came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완전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면 뒤에 the competitive field라고 해서 경쟁력 있는 분야라고 하는 목적어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C하고 D에서 보셔야 되는데 그 회사가 never would have PP 자리죠. 과거분사 자리입니다. 그 경쟁적인 분야에 진입하다라고 하는 C가 들어가는 게 가장 이제 문안에 보이는데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unless it thought its product was superior. superior란 단어는 우월한, 뛰어난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 회사의 제품이 우월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경쟁이 아주 심한 field, 분야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다. Never would have entered. 이런 식으로요. 네. 여기서 지금 시제가 과거에 대한 판단이 좀 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 회사의 제품이 뛰어나지 않았다면 그 아주 경쟁이 심한 분야에는 결코 진입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해서 would have pp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고 조동사 다음에 have pp의 형태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판단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조동사 동사 원형은 그 현재 사실에 대한 판단이라고 한다면 조동사 have pp는 과거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was라던가 요를 판단했을 때 과거에 대한 판단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여기서 함께 보실 파트 5의 마지막 문제인데 맨 처음에 주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게 주어 자리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판단하셔야 되고요. 얘가 주어 자리이거나 또는 주어 자리 또는 보어가 앞으로 나온 도치 구문이 아닐까 이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is라고 하는 비동사 단수가 나온 다음에 오른쪽에 a brochure 해서 하나의 브로셔가 blank. 그렇다면 얘는 보어 자리가 앞에 강조 도치되어 있구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브로셔를 수식해주는 관계사절은 뒤에 따라오고 있죠. which describes our product in detail. 우리 제품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브로셔가 동봉되어 있다. 그렇다면 브로셔는 동봉하는 게 아니라 동봉되는 거니까 enclosed, 동봉된이라고 하는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빈칸이 나오고 동사가 보일 때 단순히 주어로만 보시면 안 되는 게 보어 강조하기 위한 도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C하고 D에 나와 있는 encompass라는 단어는 포함하다, 아우르다 이런 뜻입니다. 얘는 포함된, 아우른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incluse는 동봉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파트 5에서 단어의 형태를 판단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그 단어의 위치가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당할지 그리고 동사의 시제를 판단하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겠죠. 14번 같은 경우처럼 전치사 to가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15번처럼 부사의 형태는 다 똑같은데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부사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파트 5에서 참으로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판단이 좀 필요하고 다양한 어휘들 그리고 조동사 동사 원형의 현재에 대한 해석 조동사 have pp는 과거에 대한 해석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잡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9번부터 23번까지 파트 6의 문장들을 좀 한번 해볼 텐데요. 밑줄친 A, B, C, D를 판단하는 거에서 쉽게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within부터 2 weeks까지는 다음 2주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의 쓰임이니까 이상 없고요. You will receive our catalog. 여러분들은 받게 될 겁니다. 우리의 카탈로그를. 그러면 얘를 수식해주는 분사 디스플레이는 보여주는 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구가 되겠고요. 우리의 새로운 line of winter merchandise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머천다이즈 같은 경우에는 S가 붙어 있거든요. 겨울 상품의 새로운 라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라고 해서 이때는 복수형을 쓰지 않고 단수로서 merchandise라고 해서 겨울 상품의 새로운 라인을 보여주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겨울 상품들이 아니라 겨울 상품의 새로운 라인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20번 같은 경우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여기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여기다라는 주어 동사까지 나왔고요. Sales and promotion letters. 그러면 지금 regard라고 하는 동사가 어떤 전치사를 취할 거냐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A를 B로 여기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regard A as B라고 하는 수거를 알아두시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주어는 여긴다 A를 B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게 쉽거든요. 그런 경우에 판매와 프로모션 letter 판매와 프로모션 letters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 뒤에 as를 집어넣어서 뭐뭐로 정크 메일로 여긴다. 많은 사람들은 스팸 메일이나 정크 메일로 판매 홍보 편지들을 여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gard A as B 할 때 뭐뭐라고 여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think A as B 괜찮고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consider A as B 이런 것들도 A를 B로 여기다라고 하는 수거처럼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21번 같은 경우에는 look forward to 동명사가 지금 뒤에 따라왔죠. 우리는 갱신할 것을, 새롭게 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형태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Your member라고 했는데 너의 회원이 아니라 회원권 또는 회원 자격이라고 하는 멤버십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신의 멤버십에 대해서 우리는 리뉴할 것을 고대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자 뭐뭐에 대해서 고맙다. Continued interest 계속적인 또는 계속되는 관심에 대해서 고맙다. 우리가 보통 멤버라고 할 때는 구성원이라든가 회원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회원 자격 또는 회원권이라고 할 때 멤버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명사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파트가 되겠고요. 22번 같은 경우에는 인칭대명사 지금 복수 there가 나와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 Argor Firearms라고 하는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동사가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 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161명의 사람을 고용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의 본부라고 하는 거겠죠. 헤드쿼터. 그러면 이 회사를 그대로 하나의 회사일 테니까 within its headquarters located in the original factory building in New York. 뉴욕에 있는 원래 공장 건물에 위치한 본사를 가진 아르고 파이어암스라는 회사가 161명의 사원들을 고용합니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both A and B도 뒤에 이상 없어 보이고요. 161명 다음에 복수명사도 이상 없습니다. 아르고 파이어암스라는 주어 뒤에 단수 동사가 왔기 때문에 이 회사를 단수 주어로 봐야 되고 그 주어와 동일한 대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수 인칭 대명사. 여러분들이 어떤 명사를 대명사로 받을 때 남성, 여성, 중성 그리고 단수, 복수의 수일치 그 다음에 주격, 소유격, 목적격의 성수격 이 세 가지를 일치시키는 판단이 빠르게 필요한 그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23번에 보면 A의 동사 자리 survey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EO들 중에 85%가 설문조사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설문조사된 85%의 CEO들은 응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주어 동사 부분 되시죠? 여기 지금 that 같은 게 이제 생략되어 있는 새로운 문장. They regularly make. 그들이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결정한다라는 거죠. 비즈니스 결정을. Only after. 뭐뭐한 이후에야 라는 표현입니다. Consulting. 자, 여기서 상담을 받는 게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라고 하는 extensively라는 부사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With members of their team. 그들의 팀 멤버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집중적으로 상담하는 것 이후에 라고 해서 앞에 나와 있는 컨설트를 수식해주는 부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이렇게 좀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맥 속에서 자리로 볼 수가 있는데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보자면 부사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자리는
동사의 앞, 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사가 준동사의 형태인 ing 형태나 ed 형태를 띠고 있을 때도 역시 부사가 앞뒤 자리에 많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부사는 문장의 맨 앞에 오기도 하고 문장의 맨 끝에 오기도 하는데 동사 앞뒤에는 집중적으로 따라 붙기 때문에 그 부사의 자리를 잘 파악하는 게 하나의 핵심 스킬이 되겠습니다.